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기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에 기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가 되겠습니다.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가 될 것이고요. 단지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 무토 모두 똑같은 토,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무토는 양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토지만 기토는 음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같은 토지만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같고 동적이고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작으면서 여성스럽고 조금 아담한 개념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했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높고 넓고 굉장히 광활한 그런 토의 개념으로서 고황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내지는 광야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두세 배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광활한 대륙 정도의 개념이 바로 무토이고, 산도 그냥 작은 산, 동네 뒷산이 아니라 작으면 한라산, 백두산 정도 되고요. 크면 저기 히말라야 쪽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산악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14자의 봉우리 같은 것 있죠. 굉장히 큰 그러한 산을 갖다가 무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다. 논밭은 큰 굉장히 넓겠지만은 저기 시베리아 벌판 만한 우리 논밭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 정도의 그런 논밭도 우리나라는 없죠. 논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무토에 비하면 작은 그런 전원 그리고 정원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작게 본다라고 하면 시골에 있는 텃밭 같은 개념,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이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비옥한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 또 한 가지 있죠. 무토는 건토가 되고 조토라고 해서 말을 조절해서 같은 뜻입니다. 말을 건, 말을 조. 그래서 건조하다라고 하죠. 건조는 뭐예요? 마르고 마른 것을 건조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건자에다 토를 붙이고 조자에다 토를 붙이면 건토, 조토가 이렇게 해서 마르고 건조한 땅이 바로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서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무토하고 기토. 그래서 만약에 금을 생한다. 원래는 토생금에서 금을 생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는 것이지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 생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금, 일간이 경금이라든가 일간이 신금, 경신금 일간일 때, 예를 들어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볼 때, 이때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습토라야 되니까 기토라든가 또는 지지로 진토라든가 또는 지지로 축토 정도가 습토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무토, 지지로 미토 또는 술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이기 때문에 통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물기가 없는 토는 금을 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비단 일간이 경신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술을 생할 때 경금신금이 있는데, 경금신금이 이 용신인데 예를 들어서 그 약하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습토라야지만 그 용신인 경신금을 생할 수 있다.
있다 정도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마르면 안 됩니다. 즉 불모지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황무지가 돼서도 되지 않습니다.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을 말하죠.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불모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황무지도 마찬가지로 황무지의 뜻도 손을 대어 거두지 않고 내버려둔 거친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황무지라고 하는 뜻.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도 적당하게 있고 햇볕도 적당히 들어서 얼지 말아야 되고, 이 토는 동토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물이 없어서 너무 메말라도 좋지 않다라고 해서 수화기제가 되는 토가 아주 좋은 토가 되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수화기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 토. 이때 수는 개수를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드리죠. 개수. 그 다음에 화는 병화를 위주로 쓴다. 물론 임수 정화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는 개수 병화가 없을 때 임수 또는 정화를 쓰는 것이지, 개수 병화가 있으면 오히려 임수 정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명심해 두시고요. 이거는 비단 기토뿐만 아니라 무토 또한 그렇게 개수병화를 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 무토는 한 가지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고 큰 토이기 때문에 감목으로 소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기토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이나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감목을 쓰는 예는 별로 없고요. 오로지 병화개수로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무엇을 우선해서 쓸 것이냐는 바로 이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해자 주월은 화를 먼저 쓰는 거고요. 사오미월은 수를 먼저 쓰는 것이고,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감목을 쓸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토가 왕한 경우에는 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토극수에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병화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원령에 따라서 사주를 보는 안목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이라고 하는 월은 한로와 상강이라고 해서, 상강이 배속되어 있는 24절기 중에 두 절기가 들어와 있죠. 한로, 상강. 한로는 말뜻은 참 이슬, 한로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이슬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한로가 될 것이고요.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상, 내릴강 해서 서리가 내리는 차가운 기후. 그래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면서 가을이 되는 거죠.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숙살지기라고 했는데, 이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차갑고 냉혹한 그런 것이 이 숙살의 기운인데, 물이 얼 정도의, 즉 수의 기운만큼 물이 얼 정도의 살을 에이는 듯한, 뼈가 저리는 듯한 그런 추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물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슬을 차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리를 내리게 할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숙살지기의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신월보다는 유월보다는 술월이 더욱더 기온은 하강하게 되고, 술월에서 환절기가 됐죠. 술월에서 바로 가을에서 해월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월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있기 때문에, 술월은 마르고 건조한 그런 기후, 저온 건조한 기후가 특징이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르고 건조하죠.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얼어도 문제가 되지만은 땅이 물기가 없어 건조해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술월은 물이 먼저 필요할까요? 화가 먼저 필요할까요? 아직은 술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음이 얼 정도의 혹한의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먼저 필요로 하죠. 물은 개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를 얻게 되면 개수는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거고, 병화로는 술월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게 되는데, 만약에 술월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뭘 쓸 수도 있다? 간목을 쓸 수 있다. 이때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술월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경우에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간목을 가지고 기토를 제하는 게 아닙니다. 목극토죠. 목극토해서 목극토해서 기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목의 용도는 무토를 제하는 데 용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는 웬만해서는 간목을 쓰는 예는 묘월 같은 경우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쓴다. 이때는 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묘월에 기토는 간목을 쓸 때는 그런 종자 생각하면 돼요. 종자, 종묘라고 씨앗 같은 개념이죠. 종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토가 왕할 때 기토가 간목을 쓴 것은 토를 제하는 정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간목을 쓸 땐 간목만 써는 안 되고, 반드시 개수로서 간목을 수생목해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는 그리고 수가 필요하고, 역시나 화로서 만약에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면 화로서 조우해 줄 필요도 있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이 아니라 비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비겁이 너무 많게 되면 물론 일간도 왕이 지게 되는데, 비견겁제가 많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술월에 태어나서 술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비견겁제가 많게 되면 토극수에서 기토가 써야 될 물을 갖다가 비견겁제들이 많게 되면 술을 제해버리니 기토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의 형제 자매를 갖다가 좀 억제시키는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간과 월령을 안 연후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죠. 일단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같은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음대 양으로서 겁재가 됩니다. 겁재해서 이걸 갖다가 겁재격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기토가 4월, 5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진술, 중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니, 걸록격이라든가 또는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그래서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일간이 왕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 왕하게 되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관성을 치운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든가 편관 같은 것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토 입장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인 것이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되는데, 기토 일간이 을목을 용신으로 치용하는 예는 극히 이거는 거의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득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 일간이 술월에 태어나서 토가 많으면 본시 써야 될 것은 간목인데, 간목이 없어서 을목을 쓰는 사람들은 사주 자체가 조금 권무술수라든가 조금은 간산하다든가, 아니면 불가능에 좀 한 일을 자꾸 도전한다든가, 아니면 정신세계가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토 일간은 대체적으로 을목을 쓰지 않고, 만약에 토가 많은 경우에는 간목을 쓰게 되는데, 본시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관성을 쓰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쓴다? 병화 또는 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술월은 건조하고 기온을 하강하게 되니, 건조한 것은 개수로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온이 하강해서 차가운 것은 병화를 이제 우선해서 쓰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상강 이전에는 먼저 개수, 나중에 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이고, 상강, 이슬이 얼어서 서리가 되게 되면 이때는 춥다라고 하는 뜻이요. 이때는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개수를 쓴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떠나서는 용신을 치용할 것이 있다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토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기토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겁재이기 때문에 겁재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걸록격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 중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신금은 기토 입장에서 식신이 되죠. 이런 경우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한다 그러면 이 정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편인 격이 되죠. 그래서 술월은 걸록격으로 볼 수도 있겠고, 하나는 식신격으로
편인격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다음에 정화가 투출하면 편인격, 그다음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 이렇게 세 가지 국세로 격국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오늘의 명식을 일단 보게 되면은, 자, 술월의 기토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그죠? 근데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신금과 같죠? 그 다음에 술월에 이렇게 신유, 술월에 신금, 유금 등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방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아직 신금은 드러나지 않죠. 만약에 시가 신지라고 하면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술월의 기토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왕해지게 되면 이건 약해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시는 아직 모르겠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상관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걸록격으로 보는데 상관이 왕해져서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세력을 얻었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금이 많아지거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겠고요. 기토 일간 자체가 원령 하나에만 딸랑 의지하고 있는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목, 기토 입장에서 인목은 정관이 되겠죠.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간목이 기토를 극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물론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인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인목이 그렇게 활동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건 금이 왕에서 그 관성이 좀 억압을 받고 있다. 이걸 또 어떤 분들도 상관경관, 이 상태를 가지고 상관경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상관경관은 아니고요. 좋은 점은 이제 인중병화를 취용해서 조후할 수 있고, 만약에 일간 기토가 좀 약해지는 경우에는 일간을 생조할 수 있는 그냥 보험 하나 들어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술중정화는 있다 하더라도 좀 약하고요. 인술 회국을 허용할 것이냐, 합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또는 합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학자들의 술사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돼 있으면 합력이 약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청간에 병조화가 투출했으면 이건 합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인술합은 거의 없다 정도, 그냥 인중병화, 술중정화 각각 쓰는데 술중정화보다는 인중병화가 공로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기토 일간이 술월에 통근하고 상관이 있어서 상관 생지하는 그런 국사가 되죠. 머리는 좋을 것이고 나름대로 정제를 받기 때문에 좀 꼼꼼한 성격에 좀 저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간도 세력이 있고 상관 재성을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한습한 것이 좀 문제가 되겠고요. 단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일간 기토가 원령 하나에만 딱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그래도 한 점 정도의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비견 겁재 또는 인성의 화를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원령 얻어서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준방합이 형성되고 경금 투출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일간이 이 토의 기운이 금을 생하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일간이 금수에 비해서는 조금 약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를 얻어서 기토를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수는 사주를 갖다가 차갑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가을이 아니라 사우미월의 여름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수를 얻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은 술월의 환절기에 다음 달이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 수가 있어서 임수가 통근하게 되면 이거는 금수가 너무 금수 왕량해진다. 물론 원령지자가 술토이기 때문에 능히 좀 버틸 여력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디서 또 발생을 하느냐, 이 인중 감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감목이 뭘 하려고 하죠?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려고 하죠. 이 경금이 감목을 극하지 못하고요. 이 경금은 임수로 이렇게 생하기 때문에 생하느라고 생을 안 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는 더욱더 안 좋은 것은 기토가 간목하고 잦고
각기 합을 하려고 하는 문제. 물론 합토가 돼서 각기 합토는 되지 않지만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느라고 정신을 팔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축시가 되면 갑자시보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물론 유술 준 그 방합도 되지만 유축 준삼합도 되죠. 사유축 삼합 중에서 준삼합이라고 해서 한 글자 한자가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유축도 유축 반합이라고 합니다. 반합 회국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금의 기운이 더욱더 왕해지게 되고요. 토가 두 개라서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합을 하게 되면 그 합한 오행이 왕해지고 그 원신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금토로 놓고 보면 금토가 왕할 과정에서 오히려 이거는 금이 더 왕해질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문제, 간목은 합하지만 을목은 기토를 파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을목이 이 인에 뿌리를 든 을목이기 때문에 기토 하나 정도는 목극토에서 기토 하나는 완전히 못 쓰게 만들 수 있죠. 이 경금으로서 을목을 갖다가 제해줘야 되는데, 경금이 뭐 합니까? 임수를 생각하느라고. 그 다음에 경금이 물론 붙어 있으면 을경 합이 되겠지만, 떨어져 있으면 경금이 을목을 극하려고 하지만, 극하려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해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상관을 가지고 을목을 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부하를 시켜서 보내놨더니 적군하고 내통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축시 같은 경우 좋지 못하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죠. 조우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을 생조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병인시 정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묘시가 되게 되면 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화가 기토를 생할 수 있겠죠. 병화만큼 기토를 생하는 힘은 부족하고, 조후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조우하는 공력도 정화는 병화의 병화 발꿈치도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후의 공력은 정화보다 병화가 월등히 좋고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 묘유충이 된다. 선생님, 유술 합하면 묘유충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합은 충을 해소하는 힘이 없다. 이건 묘유충이 100% 되기 때문에 묘유충에서 유금이 깨진다. 선생님, 그러면 금이 많아서 문제인데 유금 묘목 깨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충하게 되면 내 발밑에서 지진 난 것과 똑같습니다. 유금이 약해지는 것 보다는 내 사주가 불안해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는 진유합금이 되죠. 지지육합, 진토하고 유금하고 진유합금이 됩니다. 진유 역시나 또 금이 왕해지게 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은 술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일간이 약할 것 같지만은 무토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얘를 제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국세는 간목으로서 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의 기운을 갖다가 금으로 설해서 그냥 상관생제하는 쪽. 만약에 경금이 없었다면 군비생제가 됐을 것이나, 경금이 있으니까 상관생제가 돼서 재정을 생할 수 있다. 사주가 좀 차가운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화운을 받아서 화가 있게 되면 조금은 사주가 좀 한습해진 것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토가 많을 것 같지만 저는 화운을 가는 것을 좀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 기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사유해금 되죠. 아까 말했던 사유축 해금에서 이건 축토가 없어서 사유 반합 해금이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이 좀 세력을 얻지만 그래도 사화를 얻어서 일정 부분은 기토를 생해줄 수 있고, 일정 부분은 물론 사중 병화의 힘이 많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조우도 가능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화운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수운 가거나 금운 가게 되면 금수가 너무 왕해질 때는 역시나 화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서 시지에서 오화를 받죠. 오화는 기토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 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오중정화로서 금을 좀 억제하고 오중정화로서 기토를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인호술 회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유금이 있으면은 합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합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 같이 막 붙어 있을 때 100%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이 글자가 금수가 되게 되면 100%에서 한 40~50% 그 밑으로 30%로 뚝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중간에 목화가 있다라고 하면 합력은
그대로 뭐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유금이기 때문에 인호술 합력은 50%에서 한 40%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호술 화국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뜨겁다고 보지 마시고요. 사수 중간중간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합력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수운 가게 되면 여기 인목, 인중병화, 오종 정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능히 금수가 세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호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임신개유시라든가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좋지 못하다라고,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는 운세 자체가 수목운으로 가는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초년의 금운을 떠나서 그래도 화운 30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진대운도 화토운이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임신개유시 태어나면 초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잠시 이렇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있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 임신개유 을해시 태어나게 되면 매우 제가 봤을 때 좋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병인시, 무진시, 기사시, 경호시, 뭐 신미시는 솔직히 미시 같은 경우는 저는 별 조후의 의미도 없고요. 미토는. 그래서 미시를 저는 잘 잡지 않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병이시, 정묘시는 무효충 때문에 안 되고, 무진기사, 경호시, 남자는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좋고, 여자면은 뭐 임신개유시에 태어나면 초년에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제가 봤을 땐 여자도 경호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병인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